네,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어떤 이슈인가요? 대체 이 사건이 언제나 마무리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.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이야기입니다. 네네. 신고된 피해 사망자만 1,800명 이상이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다 하면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런 추정을 하기도 했는데요. 예. 피해가 이렇게 큰 만큼 완전한 손해배상까지는 아직 너무나 요원합니다.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업체들인 옥시와 애경이 더 이상은 피해 구제를 위한 분담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. 특히 애경은 지난 5월 부과된 추가 분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이 피해구제 분담금이 특별법에 따른 것이죠? 그렇죠. 이제 2017년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에게 부과한 돈인데요. 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또 피해자들이 각 기업의 배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. 특별법에 따라 피해 인정과 피해자 지원 방법을 따로 정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사실과 그 이후 특정 폐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는 사실이 있으면 일단 피해자로 인정해 부족하나마 피해자 지원의 길이 열린 건데요. 네. 문제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겠죠. 특별법에서는 책임 정도에 따른 각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 등을 합쳐서 피해 구제 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. 근데 이걸 이제 못 내겠다. 2017년에 법이 처음 시행될 때 분담금을 걷긴 걷었습니다. 네. 뭐 그때도 기업들의 불만과 저항은 당연히 있었는데 뭐 당시엔 뭐 여론도 있고 또 당시 정권 초기이기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그때도 납부를 하긴 했습니다. 예. 이때 낸 금액이 옥시가 700억 정도, 애경이 100억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예.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최종적인 손해배상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 피해 구제 자금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. 네. 이제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분담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. 정부가 올 5월 각 기업들의 지난번 냈던 만큼 다시 분담금을 내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 추가 분담금이 문제가 되고 쉽게 있는 하면 겁니다. 2차 분담금은 못 내겠다. 이때 이것도 계속 싫은 소리를 하다가 내기는 일단 냈습니다. 예. 네네 이제 그런데 규모가 제일 큰 옥시는 환경부에 이제는 더 못 낸다. 글로벌 본사에서 더 이상 돈을 받아올 수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문을 첨부하면서 냈고요. 쉽게 하면 3세번은 안 된다. 그렇죠. 애경은 한 발 더 나가서 분담금 부과 조치 자체를 취소해달라.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뜻이겠죠. 네. 그런 행정소송을 걸게 됩니다. 애경 측 논리를 좀 보면요.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부과라는 거고요. 애경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근데 아무튼 그래서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특별법에서는 분담금을 국세 징수에 준해서 징수하게 돼 있어서요. 예. 이제 끝까지 버티면 기업 자산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싫은 소리는 계속 하면서도 일단은 내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지금 그 애경이 주장한다라는 특별법에 총액과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. 이게 그쵸. 문제다. 예.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. 네. 이 구제급여라는 게 좀 특이한 성격입니다. 이게 최종적인 손해배상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지원의 성격이 좀 큰데요. 네. 그래서 특별법에는 나중에 손해배상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때 구제급여로 이미 지원한 액수는 제외하도록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요.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이 마무리되면 이 구제급여도 끝나게 되고 분담금도 기업이 더 낼 게 없게 됩니다. 네. 그럼 이제 사측 입장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다.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절차를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손해배상 합의는 계속 미루면서 분담금도 못 내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. 이게 그럼 뭐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겁니까? 이게 2021년 11월에 손해배상 조정을 해보겠다고 기업과 피해자 단체들이 조정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. 네. 그 당시 위원장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는데요. 네. 이 조정위에서 난항 끝에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. 이제 뭐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안이 아니다. 뭐 피해자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는 항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피해자들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이 조정안을 거부한 게 바로 옥시와 애경입니다. 이제 거절한 이유는 일단 원료 기업 등 다른 기업들이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.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종국성.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법으로 확정해 달라 그런 거였습니다. 더 이상은 안 된다. 예.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최종적 비가역적 해결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예. 근데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라는 게 향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피해가 몰랐던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
조정위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이걸 다 대표해서 뭐 합의를 할 수도 없고 합의를 한다고 한들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옥시와 애경의 추가 분담금 납부 저항을 조정안에서의 배상 금액 등을 낮춰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. 예. 여전히 좀 손해배상 문제가 갈 길이 멀어서 이 문제도 좀 저희가 계속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죠. 황두영 작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